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제 12월 달입니다. 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이제 비수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맞물려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부동산이 지금 많이 상황이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분위기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시장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좀 변화되는 모습들 또 새로운 또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가장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완전 좀 어떤 혁신이라고 해도 저는 좀 완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심의 통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그 동안 뭐 2030 서울 플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2040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2040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자, 2040년도에 서울의 모습이 그리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보면 2030년도도 아직 안 왔는데 2040년도 이야기 벌써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이 도시 계획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계획을 좀 짠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자,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자, 서울 플랜이라고 하는데, 자, 2040 서울 플랜에서 서울시 심의 통과를 했습니다. 자, 뭐 심의 통과한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뭐 이슈되는 게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자, 이 서울 플랜 당시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죠. 보통 이제 아파트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자, 2030 당시에는 아파트 최고층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을 뒀습니다. 자, 35층 이하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새롭게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이제 35층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뭐 드물었죠. 물론 뭐 상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뭐 3종 주거지역을 뭐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끼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건부로 해서 50층을 허용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35층 이하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 용적률이 많이 낮은, 예를 들어서 뭐 과거 반포 주공이나 그런 경우 같은 보통 한 5층 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이 올린다고 하면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근데 만약에 이미 용적률을 많이 사용한 상태에서는 35층까지만 제한이 둔다고 하면 입지가 좋다고 해도 뭐 손익 분기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내에서는 35층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35층 이하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안이 심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 3종 주거 지역에 35층에 제한됐다는 게 폐지됐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재건축에 대한 뭐 불을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는 거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시 스카이라인 가이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는데, 스카이라인 보면요, 자, 좀 획일적인 거를 좀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 보면 우리가 보면 성남가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한강을 따라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쭉 가다 보면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을 보면요, 똑같은 형식적인 모습들로 많이 지어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카이라인이 뭐 좀 많이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뭐 최근에 뭐 건물 짓는 것들은 디자인이 조금 또 다 달라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자, 이번에 바뀐 것도 이겁니다. 과거에는, 자, 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복합지역은 51층 이상이나 뭐 도심 광역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고, 지역이나 뭐 지구 중심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뭐 50층 이상 정도, 50층 정도 보통 뭐 짓는다 이야기하고, 주거는 35층 이하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난 입지에 좋은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뭐 49층까지 짓는 경우가 많았죠. 왜 그러냐면 50층부터는 또 우리가 화재나 뭐 지진 대피할 때 대피 시설을 또 확충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보통 49층을 많이 이제 좀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3종 주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5층 이하인데, 이 내용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뭐 정성적, 유연적으로 좀 갈 수 있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수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일자로 다 똑같은 높이였는데, 이제는 뭐 어떤 지역은 좀 높이 지을 수 있고, 좀 더 뭐 어떤 지역들은 낮게 지은 대신 뭐 우리가 높이 지었는데 분양률이 좋지 않다 하거나 그러면 또 낮게 짓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의 등을 통해서 적정 높이 계획을 각각 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그 포인트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앞에 내용 말씀드렸지만 35층 규제가 이제 뭐 폐지됐다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3기 신도시로 좀 풀어달라고 자, 3기 신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착공 들어가고 있고, 이제 공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 광명 시흥지구가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특히 이 시흥 라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신도시 지으려고 했는데, 정보가 미리 LH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무산된 경우였는데, 자, 여의도의 4.3배 면적의 약 7만여 가구 조성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를 신설을 해가지고 이 GTX 비노선 노선을 연계한다는 내용인데, 자,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내용인데, 이 도시철도 신설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될지는 이거는 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거 맹신하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도시철도 뭐 연결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비만 받고 우리 분양대금 다 포함시켜 놓고 실제 아직도 진행 안 한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민원제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도시철도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인구수하고 뭐 다양한 뭐 수익성이죠. 수익 뭐 타당성이 이제 우리가 뭐 평가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도시철도 연결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수적 접근하시고, 다만 이제 GTX 비노선과 연계는 뭐 안 돼, 뭐 BRT 뭐 버스를 투입한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12월달에 국제 설계 공모 시작을 계획해가지고 27년도 첫 공급을 계획 예정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떤 보면 좀 주택을 필요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뭐 2030에 아직 무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지역들로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지도로 풀어드리면요. 자, 뭐 지도를 풀어드릴게요. 자, 이 왼쪽 이제 옥길지구입니다. 부천 옥길지구가 이제 들어온 지 한 몇 년 됐죠. 이제 옥길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 보면 이제 은계지구가 있죠. 은계지구가 이제 시흥 옥길이니까 이쪽 은계지구가 있고, 그다음 이쪽에 이제 구로 항동지구가 있을 겁니다. 항동지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이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항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들어온 단계고, 옥계지구는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은계지구도 들어와 있는데, 다만 이 세 군데가 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하철망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나마 뭐 은계 같은 경우나 그나마 좀 교통이 인근의 소서 원시선 이용하기는 좀 괜찮은데, 자, 이 광명 시흥 라인 같은 경우는 밑에 뭐 시흥 뭐 테크노밸리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 역세권이 있죠. 그다음에 이 왼쪽 라인에 매화동 일대가 있는데, 시흥 매화동 일대가 있는데, 자, 시흥과 광명 경계선에 이제 라인이 남북을 연결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뭐냐면 여기 라인을 보는데 GTX 라인이 있죠. GTX 라인이 종합운동장이, 부천 종합운동장이 GTX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명 시흥 라인이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위쪽 이제 위쪽 보면 광명 옆에 위쪽 서울 있죠. 신안산선 있죠. 신안산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 보면 이제 항동지구죠. 항동지구 라인이 위쪽 라인에 있고, 자, 그 다음에 광명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GTX B 노선과 연결하려면 철도망을 연결한다고 하면 이 주위에 인구수가 7만으로 철도망을 연결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렇다고 하면 뭐 은계지구나 아니면 위쪽에 뭐 옥길지구나 그런 부분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넓게 보신다 하면 광명 시흥지구 계획안 3기 신도시가 7만 가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근의 시흥의 뭐 능곡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들어가 있고, 시흥시청 인근에도 지금 넓은 지금 개발만 지금 계획 잡혀 있는 부분인데, 자, 이런 지역들로 개발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개발에 들어간다면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좀 더 크게 3기 신도시라는 핵심 축이 있지만 알파적으로 부수적으로 무슨 지구 그런 것들이 특히 이 시흥 라인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흥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셔가지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을 같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무주택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광명 시흥 일대 좀 괜찮은 뭐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것들 감안했을 때, 다만 27년도부터 입주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 시간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신 분들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뭐 계획안을 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좀 답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런 신도시들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좀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좀 약간 서울과 가까운 지역들의 신도시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남양주나 고양이나 지금 시흥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향후에 뭐 한다면 뭐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쪽도 있겠지만 뭐 이
서울과 가까운 지역들도 향후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 좀 괜찮은 부분이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지하철망에 대해서 또 한번 또 2023년도에 또 지하철과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이 좀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정비 사업과 또 신도시 계획에 대한 시그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라는 타이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규제가 풀리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 광명 시흥지구까지 추진이 되면서 철도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 투자 기회를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들이 하나둘 나오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